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정부가 또 급한 불을 끌 게 하나 또 나왔어요. 참 문제예요, 문제. 세종특별시에서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은 게 문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했죠. 부동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렴해야 될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몰매를 맞고 선거에서도 지게 되는 원인이 됐죠. 자, 예전에는 이 특공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LH 사태로 이제 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폭발하다 보니까 또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특공에서 터지니까 이게 더 불이 커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제 협의를 했겠죠. 이제 논의를 했겠죠. 당, 그다음에 청, 정부가 논의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자, 그거에 대해서 급히 불 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김부겸 총리가 그러면 특공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세종특별시 공무원들의 특공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고민해봐라가 이제 폐지해봐라. 폐지를 한번 검토해봐라. 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세종시에서 그 특공 문제는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전인가요? 한번 대대적인 그 수정을 했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받는 사람의 어떤 그 특공 받는 사람의 가지들을 친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만 받고,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고 전매 제한 요건을 강화하면서 제도를 정비했어요. 자, 했는데 사건이 터진 거죠. 일단 문화일보에서 어떤 이 타이틀 기사를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부동산 대책 오락가락, LH 파문 확산. 자, 대책이 요즘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자, 그리고 LH 파문이 확산되면서 대선이 앞인데 민심 분노에 백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대선이 앞인데 또 특공 사태의 본질이 뭐냐면 부동산은 투기야. 부동산으로 투기라는 것은 적폐 세력이고, 자, 그것은 민주당 좌파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 다 한 거야, 본질은.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여론에서 들고 일어나겠어요. 대선 앞이니까 부랴부랴 당청정이 바로 긴급회의를 해서 특공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것들은 다 환수 조치를 검토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민심분노에 패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꼼꼼하게 뭔가 다 생각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특공을 보장받고 옮겨간 그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라든지 과학기술부는 특공을 보장받고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종으로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앞으로 특공을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철폐하면.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그 내려간 공무원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죠?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또 정부가 또 다 뒤집어 엎겠다라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정책을 막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대선을 앞두고 분리하면 다 뒤집는 거야. 임대주택자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임대주택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의 좌파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좌파 정부가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집값 폭등의 원인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로서 갭 투자해가지고 지금의 집값을 부풀려 올렸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희생양으로 임대사업자의 그 제도를 다 폐지하고 혜택을 또 폐지하고, 자, 그렇게 또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헌법소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많은 정책을 하고 있다. 정책을 수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서 모인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세종시 특별공급 특공 문제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그냥 지나가면 또다시 LH 사태와 같은 민심이 폭발하고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특공 문제로 부동산 민심이 다시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강력 조치를 요구하고, 자, 거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화답을 한 거죠. 검토해라, 특공 철폐. 자, 그래서 당정청이 28일 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를 전면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얼마나 급했으면 당정청이 합의를 받겠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게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그걸 잠재워야 되겠다 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한 거예요. 그동안 언론을 보면 지금 민주당 좌파가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으면은 맹탕이라고 그러질 않나. 자, 그러니까 민주당 윤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이 언론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언론이 이 사건을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제2의 LH급 사태로 몰아가려고 하던 중에 바로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또 민심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는 뭐가 문제만 터지면 세종시는 동네북이 되잖아요. 세종시가 문제가 있다고 막 동네북이 되는 거야. 아니, 세종시 집값만 올라갔습니까? 전국의 집값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종시만 많이 올랐다. 세종시는 거품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 뒤에서 오고. 공무원 특공은 이거 언제가 터질 문제였어요. 그만큼 관리가 부실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줘. 그것도 취득세, 등록세 면제해줘. 자, 그리고 자기들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전매 차익으로 팔아먹어. 고위관리들 요즘 국토부 장관이니 홍남기 부총리니 고위관리들도 다 세종에 하나씩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살지도 않았잖아요. 처음에 받고 딴 데로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해서 갔는데 또 살지도 않고 또 팔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공무원이 아니고 세종시에 처음 생기는 기관의 공무원들도 다 줬어. 자, 그리고 무슨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줬어. 그냥 퍼줬다는 거, 퍼줬다. 그냥 관리가 부실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종시가 뜨겁지 않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국의 상승률 1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먹고 튄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튄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그래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지인들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을 내놓으면 세종에 사는 사람이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서울에 간 사람이 물건을 내놓는 거야. 특공받은 물량을.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중소기업으로 받았는지, 계약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이직을 했는지, 그런 물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손바닥으로 뒤집듯이 또 정책을 뒤집으니까, 그래도 이 특공,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 세종시에는.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분들은 어떡하냐 이거야. 특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이 세종 공무원 특공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좌파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LH 사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이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아주 철두철미하잖아요.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기들 내부에서 썩어가는 걸 보여주니까 이렇게 민심이 폭발했고, 요번에 세종 특공도 그렇고, 자, 문제는 이제 또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제3의 사건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이 부동산 문제로 다 퇴진을 했습니까? 자, 이게 문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에요. 자, 이게 한 2년 전에 서담동에 건물을 하나 줬어요. 대전은 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또 청사를 하나 줘서 세종에 하나 줘서 세종으로 이사가자. 세종으로 이사가면 특공을 준다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옮겨간 것 같아요. 굳이 신문에서 말하는 대로 이 특공을 노리고 여기다 옮긴 거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청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이 낫지 않겠냐. 앞으로 전망도 좋고. 자, 그러니까 세종으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 분류원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승인을 안 해주는데도 공사는 시작했으니까 강행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다 져놓고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건물은 멀쩡하게 져놓고 입주를 안 하니까 결국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소담동에 가면 건물이 비어 있어요. 그 멋지게 진 건물이 그냥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담동의 상권도 다 죽었고, 뭐라든지 빨리빨리 집어넣어야지. 국가 세금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건물을 져놓고 그렇게 비워놓으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뭐라든지 집어넣어야지.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맞고 사전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다 져놓고서는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되냐. 자,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이 공무원 특공이라는 게 20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예요. 10년 동안에 9만 6천 세대가 세종에 공급됐는데, 자, 그 중에 2만 5,700세대를 공무원들에게 특공으로 준 거예요. 주택이 있어도 주고, 무주택에도 주고,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관세청 산하에서 이제 관세평가원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새만금청도 여기 있다가, 군산으로 이사 갔는데 이 사람들도 먹태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해양청인가요? 이것도 여기 있다가 인천으로 갔잖아요. 이 사람도 또 먹태 아니냐, 먹고 튀지 않았냐. 자, 그리고 또 계속 도미노처럼 터진 거야 이게. 세종 한전지점. 자, 세종 한전지점은 조치원에 있어요. 조치원에 건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소담동에다 지금 땅을 사놓고 짓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정부가 이제 세종시에서 쪼은 거죠. 니들 왜 특공만 받아놓고 건물을 안 짓고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부랴부랴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자기들은 다 특공을 받고서 은퇴한 사람도 있는 거야. 여기 입점도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세종 한점이 공사를 늦추다가. 자,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에서 세종으로 이사가는 그 세종 사람들인데 왜 특공이 주느냐? 그건 말이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종에 살던 직원들인데 왜 세종을 특공 주냐고요. 서울에서 내려올 때 특공을 줘야지. 자, 이렇게 도미노처럼 분노를 터지듯이 터졌다. 자, 문제는 뭐냐면 또 터질 게 많을 수 있잖아요. 이 부실 감사 들어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서 특공 철폐하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특공으로 물량을 받은 이전기관 직원의 4분의 1은 실거주를 안 하고 있다. 이 4분의 1은 먹고 텄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4분의 1은 전매와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까지는 세종시 공무원 특공제도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거라고 해요. 개정할 거다. 자, 일단 그 특공이 폐지되면 세종시에 변화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복잡하게 변화가 있어요. 복잡하게. 자, 그런데 오늘은 내년도까지만 얘기를 하자고요. 그 뒤로는 좀 더 대책이 나와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무작정 폐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사람들은 조금 인정을 해줄 수도 여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특공이 폐지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2년 내년이죠. 세종시 전셋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자, 일단 신문에 나온 얘기는 특공이 폐지될 경우엔 셔틀버스를 타고 통근하던 수도권 공무원들이 청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살아야 청약을 주는 거니까. 여기 살지 않아도 특공을 줬어요. 그 통근버스를 타고 서울에 살아도 특공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 살아야 주니까 이제 정주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통근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 분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일반 분양이 많아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세종시에 사는 사람, 지역 거주자들에게 어떤 우선권을 많이 줄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번에 또 이제 특공 물량을 좀 빼서 거주자들한테 늘리자. 전국구에 있는 물량을 좀 빼서 거주자들에게 더 줘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이제 거주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물량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량을 받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여기 세종 와서 살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그 차익 때문에 받는 건데. 근데 실거주 요건을 넣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전국구 물량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거주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외지에서, 뭐 대전에서, 청주에서 일반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더 많이 거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 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세종시의 전세 물량이 급감해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도 물량이 아주 급감을 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세종시의 전세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공급을 보면. 그리고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만약에 진짜 전국구까지 이 청약 자격을 폐지하고 당해 거주로 거주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세종시에서 받을 확률이 살아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로 이주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내년에 공급 물량은 또 적어. 입주 물량은 적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매매에 관한 문제는 좀 대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 세종시가 뭐랄까, 이렇게, 저도 이제 세종시에 살잖아요. 이 세종시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참, 요즘 비참해요, 비참해. 이 세종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좌파 정부는 이렇게 추진도 못하고 있고, 발언을 못하고 있잖아요. 뭔 소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 표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표가 많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부 때문에 세종시의 집값이 올랐다. 또 언론에서 두들겨 패고. 자, 그리고 LH 공무원들이 또 투기를 하니까 투기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 행복청장이 또 투기를 해서 또 지금 구속헌이 많으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종시청 공무원들도 투기를 했다. 와천리 공단에, 국가산업공단에. 자, 그리고 공무원들 특공도 또 먹태다. 이러저러한 문제로 세종시는 매일 두들겨 맞고 있어요. 매일 두들겨 맞고 있다. 자, 이게 뭔 죄가 있냐고요.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 관리가 부실한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종시의 이 특공에 관한 자료들을 감사를 하려고도 어떤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자료가 보존이 안 됐다고 그래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표의식을 해야 되니까 또 서울 수도권에 눈치를 봐요. 뭐라고 얘기도 못 하는 거야. 그냥 세종시가 문제가 나오면 다 터지는 거야. 집값이 올라도 세종시가 급등한다. 세종시만 집값이 올랐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세종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빠지고 있는 데는 세종시예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건 서울 수도권이야. 서울 수도권 급등하는 건 언론에서 안 때리고, 세종시 급등하면서 언론에서 때리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종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건 좀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세종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세종의사당 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자, 이게 이제 세종시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혹시나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추진을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을 미리 선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 특공 철폐한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전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공도 안 준다는데, 이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겠죠? 자, 정부도 열기가 식을 수 있다라는 거야.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다라는 거예요. 우려한다라는 게 아니라 거부한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특공에 대한 것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배려가 나올 것 같아요.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세종시 차원에서 또는 행복청 차원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택 마련에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예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타이틀이에요. 서울에 집 팔고 왔는데 투기라고?
공무원들 서울에 집 팔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정주하시는 분들은. 자, 그런데 특공 폐지에 열이 받겠죠, 공무원들이. 그 멀쩡하게 과천에서 다니는 사람들 다 세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공 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 버린 거야.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받고 먹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자, 그런데 받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준다고 약속해놓고 행자부, 중기청, 과학기술부 다 내려왔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안 준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공무원, 국가가, 약속한 것을, 그리고 자기들 공무원들한테 약속한 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6월 세종 이전 앞둔 중기부, 날벼락. 자, 그러니까, 인기 영합에 오락가락 한다는 거야. 대선을 앞두고, 또 LH 같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부랴부랴 불을 끈다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한 행자부, 과기부 직원들도 멘붕이다. 자, 이 사람들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차피 행자부, 기재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대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이렇게 한 방에 다 뒤집어 엎고 있다. 임대사업자도 한 방에 뒤집고, 그리고 양도세 문제도 한 방에 다 뒤집고, 부동산 정책도 다 소급정하고, 정말 그동안 이 좌파 정부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너무나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알기도 힘들고, 적용하기도 힘들고, 그 전문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 양도세 상담을 아예 책임지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돈 받고 나는 책임 안 지는 조건에서 상담을 해주잖아요. 요즘 양도세 조금만 복잡하면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본인이 이제 유권 해석하고 사례를 알아보고 자기가 세무서 드나들면서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내도 불안해요. 이 세금 폭탄 맞을까봐. 자, 그런데 또 공무원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멘붕이 되면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자기들의 주거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받을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받아야 될 사람들도 다 못 받게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자,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대선 일정이 급해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원칙. 감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자, 특공에 관한 문제가 부실한 거면 원인을 조사해야죠. 그죠? 6월, 7월 당장 내놓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수 조치가 필요한 것은 환수를 해야죠. 이전도 안 했는데 특공 받았다면 환수를 시켜야죠. 그러나 이미 이전한 기관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터지면 그 정권의 희생양을 찾는데, 자, 공무원 이미 받기로 약속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특공이 이제 제도가 개편되면 이제 제자리를 찾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전에 특공 받은 것들을 다 전수조사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 받은 사람들 다 환수 조치해야 돼요. 자, 그게 문제죠. 그게 핵심이고 완전 폐지가 핵심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 거 다 환수 조치하고 제도 정비하고 그 전에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어떤 그 배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추진을 위한 어떤 그 주택에 대한 정책 배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행정수도가 계속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다 잘라버리면 이게 뭐냐고. 이게 본인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수도인데. 예? 그리고 보세요. 요즘 지방분권 그걸 주장하는 게 지금 좌파 정부인데 지방 분권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습니까?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서울 수도권만 좋아졌어요. 서울 수도권만 다 그 예산이 투입되고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거기에 기업들이 집중되고 거기서 많은 기업들이 인재들을 채용하고 젊은이들은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미달이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냥 졸업하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 소멸 직전까지 오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 상황 지금은.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